예, 안녕하세요. 뉴스서청 대표 구종만입니다. 오늘 방송은 서천사랑병원 김세용 행정원장님과 서천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손혜진 주무관님을 모시고 서천군 치매정책과 예방책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어떤 뜻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문으로는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을 매자를 이게 한문으로 옮긴 건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 치매 용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인지 저하증으로 이렇게 치매란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어리석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닌데, 이게 일본식 한자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어리석으면 이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인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환자도 환자지만 이 가족들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먼저 김세용 원장님 치매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고종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를 한자로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또는 뭐 미련할 치, 미련할 매, 그래갖고 둘 다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데, 이게 꼭 일본에서 왔다라는 것보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 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작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치매의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서 좀 깔보거나 뭐 업신여길 때는 이런 치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공의 장소라든가 이런 뭐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논문을 쓸 때는 인지병이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닌치시오라고 하는 일본어로 지금 치매를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쉽게 좀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나 할 때나 이런 치매라는 말을 쓰지, 보편적으로는 인지병이라는 걸로 정식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지 저하증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국회 용어를 좀 정리하고자 해서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좀 시행을 하고는 있으나, 그게 명확하게 용어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인지증까지도 좀 올라와서 요새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회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 기관들에서는 왜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자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우주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결박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를 때 인지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저도. 그래요? 차츰차츰 어떤 치매에 대한 용어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바꿔 나가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근데 워낙 치매라고 하는 단어 용어 자체가 너무 우리 전 세대를 통해서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치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네네네. 질병 자체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 누구나 후천적으로 다 걸릴 수 있는 병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그게 일제 또 잔재, 일본 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사용한다라는 거. 일제시대 때부터 써오던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있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건설 용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있지만 의학 용어에서 이게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무튼간 그 치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뭐 전 인류를 통해서 우리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통해서 넘어야 될 숙제인데요. 아직까지도 뭐 잘 아시겠지만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네, 아직. 근데 그 치매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치매의 종류가 여러 종류죠. 근데 느닷없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우리 3명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만 소개라고 저희 가운데 있으신 분은 손혜진 아니 그 소개를 했어요? 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했어요. 손혜진 주무관님. 그래서 내가 손혜진 주무관님이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서천군의 치매에 관련돼서는 그렇죠. 서천군의 어떤 그 행정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학적인 거나 뭐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정책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국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의학적인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치매의 종류를 뭐 지금 뭐 같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손혜인 주무관님은 치매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치매로는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나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린 다음에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병은 그 독일에 있던 정신과 의사 이름이에요. 알츠하이머가 그 정신과 닥터였었는데 알츠하이머 의사가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우리 뇌 질환에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형이 오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가장 많은 치매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다. 그 분포 도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60에서 70%. 그러니까 치매 환자 진단을 내리면 한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을 좀 네. 내리고 있는 편이죠. 그죠? 그렇죠. 조사 그 정책 만드시면서 보면은 그게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고 나머지 한 30-40%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치매 질환, 치매의 원인들로 인한 걸로 있는데 그 다음 많은 게 저는 혈관성 치매로 좀 보고 있거든요. 혈관성 치매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혈관성 치매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저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노인성 질환이 뭐예요? 심근경색소는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 예, 뇌졸중의 원인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그렇지요. 막히거나 터져서 일시적으로 뇌의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 터지거나 막힌 부분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죽어서 그죠? 뇌세포들이 다 죽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게 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이 돼서 이제 치매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혈관성 치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로 따지면 일찍 발병하는 초록이. 초발성 치매. 초록이? 예, 초발성. 예, 초발 60세 이전. 65세 이하에 발병하는 근데 지금은 30대 40대에도 상당히 치매 증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초발성 치매의 원인도 이 혈관성 치매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알코올성 치매를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30, 40대 분들이 치매가 오는 게 술들을 너무 드셔. 술들을 너무 많이 잡수시다 보니까 알코올성 치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술을 뭐 잘 드시는 거는 좋은데 기분 좋게 드시는 게 좋은데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저 뭐요? 고 대표님은 약주 잘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필름이 끊긴다는 소리 있죠. 예. 저는 아직 필름 끊겨본 적은 없어요. 그죠. 이거 원래 우리 저 고정호 대표는 뭐 약주를 그렇게 심하게 드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젊은 20대, 30대, 40대 뭐 젊은 층의 분들은 술을 먹으면 그렇게 끝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내가 차를 어디다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를 어디다 놨는지, 어제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코올성 치매. 이게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블랙아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을 담당하는 데의 그 세포들이 뇌의 그 부위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그 단기 해리에서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손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초발성, 그러니까 초록이라고 하시는 그 초발성 치매는 진전이 엄청 빨라요. 초발성. 예. 뭐 삽시간에 갑자기 확 사람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을 정도로 빨라지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면 빨라진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에 발생하는 어떤 노발성의 그 치매는 상당히 느려요.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지금 우리가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약들이 있죠. 네. 그죠. 우리 네. 뭐 일반적인 의약품이 있고 정신과적 약품으로 메멘토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을 드시면 일단은 치매의 그 발전을 천천히 가지 못하게는 못하는데 붙잡고서 천천히 가게끔 하는데, 그래서 노년에 발생한 치매들은 이제 치매 검사 몇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 검사들을 네. 통해서 발견이 되면, 치매 초기로 발견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맡았는데, 이 초발성의 그 젊은 분들의 그 치매는 일단은 그 발전이 되게, 그러니까 발견이 되기 전에 이미 뇌에는 손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확 돌아서 인지저하도 올 수 있고 진압력도 잃어버리고, 치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게 뭐예요? 깜빡깜빡. 그렇지. 내가 어제 뭐 했지? 그리고 아니면 익숙했던 장소가 왠지 이제 새로워 보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압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본 사람인데도 누구시죠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면은 그게 자꾸 순환 되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의 만성 치매로 이제 가는 거죠. 굉장히 무섭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분들한테는 제발 술 드시는 거 좋은데 필름 끊기게는 먹지 말아달라. 그 예방책이 과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필름 끊길 때까지 먹는 거. 예, 그렇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 먹지 말아달라는 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서천 같은 경우가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0%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성 치매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노령 인구가 많다 보면 치매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발 다른 병은 모르더라도 치매는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된 게 이 치매의 증상에 따라서 뭐 가스불을 켜고 뭐 요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양태들이 있던데,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 서천군에서 지금 이 치매 환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보건소에서 그 역할들을, 환자들을 좀 많이 이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고위험군도 또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천군에 보건소가 집계한 파악한 그 치매 환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치매 유병률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 치매 유병률. 이건 이제 중앙 치매센터에서 이제 각 지역에 대해 이제 표본으로 해가지고 추정되는 이제 유병률이 얼마일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올해 치매 유병률이 10.59%. 작년에는 10.5%였는데 올해 0.09%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대상인가요? 네, 60세 이제 60세 이상 노인 대상의 59%가 이제 추정되는 치매 유병률이고 그걸 유병률로 따졌을 때 추정 환자 수는 2,670명. 2,670명이고 지금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치매 환자 수는 2,500명. 이렇게 돼요. 거의 등록은 다 되셨네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치매 환자를 이제 좀 조기에 발견해보자 해가지고 검진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한 80%대 한 2,400명이었는데 이제 올해 지금 현재 2,500명까지 해서 발굴을 좀 하셨구나.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관계 기관이나 해서 이제 좀 고위험군 있으면 저희가 연계 의뢰도 많이 받고 저희가 또 검진을 나가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추가로 이제 현재 등록된 환자 수가 2,500명입니다. 200분이에요. 그러면 이 올해 이제 치매 유병률이 이제 서천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서천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59%로 1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청양. 청양이 이제 10.58%. 그리고 그 저희 서천 옆에 있는 부여. 부여가 10.27%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 곳은 노인 인구가 높다 보니까 유병률도 높게 나오고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도 높은 것 같습니다. 맞네요. 뭐 충남 대비해가지고 그쵸. 그 서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어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위니까 예. 도내 그러니까 평균은 어느 정도? 충남 평균이 8.62%. 8.6이? 네. 높네요. 전국으로 보면은 7.4%. 그러면 지금 서천군에서 지금 치매 안심센터도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거기서 주도하는 거죠? 네, 여기 네, 이제 네.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이제 통합적으로 유기적 이제 통합적인 이제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지금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우선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거에 대한 상담 먼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치매 조기 검진도 해드리고 그에 따른 뭐 추가 비용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치매 검진을 해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치매 예방 관리 해서 예방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치매 인식 개선. 이제 아무래도 지역 치매라는 말이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치매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치매 인식 개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치매 저희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은 이제 관리해드리는 이제 등록 관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센터를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네. 거기 뭐라 어떻게 따지면은 첨단 어떤 그 인지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슨 장비 기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ICT라고 해서 ICT. 네. 그게 이제 뭐죠, ICT가? ICT가 이제 저희 이제 요즘 이제 과학으로 기술로 하잖아. 기술. 네,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8가지의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달리는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익숙했던 장소가 앞에 보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3D로 하는. 그래서 과학 기술을 접목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서천군 관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연락만 미리 주시면은 아, 저희가 예약제예요? 아니 예약제는 아니지만 어. 예약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용하고 싶다. 그럼 미리 약속이 잡혀 있으면 그 시간에 또 못 피해야 하시니까.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네. 많이들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한번 와서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이게 이제 한 이제 뭐 4주 8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기존에 그 치매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는 고스톱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세대에서 고스톱 치면서 그거를 정당하게 해서 우리는 치매 예방을 하고 있다. 치매 예방엔 고스톱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 그것도 맞긴 맞아요. 어떤 카드 놀이를 하면서 어떤 뇌 기능을 좀 이렇게 높이고 뭐 산수를 높이고 한다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2차원적인 부분이었었고, 지금 우리 손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안심센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최첨단 과학 기구를 활용한 어떤 그 장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서천에 저런 것들도 있었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 서천 군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외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이제 마을마다 나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안심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그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송영 서비스라고 해서 교통수단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뭐 몇 명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참여 원하신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택시를 그 마을로 보내드리고 그 택시를 타고서 치매 안심센터 와서 교육을 받고 가실 때 또 다시 택시를 타고서 댁까지 보내드리는. 아니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홍보는 많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 그렇죠. 청소년들은 안심기가 뭐 택시도 이용하는데 이제 그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송영 서비스도 이렇게 있는 걸 몰랐어요. 오늘 이후로 많이 갈 것 같아. 그렇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대한민국 전국에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치매 예방, 어떻게 되면 이거는 치매 관리보다는 치매 예방에 일단 목적을 좀 두는 그 부서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치매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따지면 본인과 가족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이제 그 등급을 받으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그분들 이제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재가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국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 서비스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뭐 기저귀도 올해 이제 기저귀도 제공도 하고 그 감지 배 감지기 실종 실종자 실종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인식표 하고 배 감지기 그리고 지문 등록 이렇게 세 가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치매 치료비도 지원하던가요? 네, 이거는 이제 치매 치료비는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 이제 뭐 치매에 관련된 진료로 받거나 아니면 약제비,
약제비에 대한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월 최대 3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 60이 이렇게 되고 나면 못 되는 것 같은데 검진 받을 수 있는 게 조례도 정해져 있죠 지금 서천군에서. 이게 저희 서천군 조례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치매 관리법으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제정돼 있고 저희 치매 정책 사업에 만 60세 이상이면은 무료로 인지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인지선별 검사 1차를 받고 나서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검사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네. 인지검사 이건 뭐 또 어떤 항목으로 되나요? 지금 일단은 이거는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안 되고요. 그 노인과 전문의를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직접 거기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기 페이퍼로 검사를 2가지 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단 임상적인 또 찍어야 돼요. 뭐 CT도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저 뭐죠? 인지선별 인지선별 검사라고 상당히 심플한 검사가 하나 있어요. 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예를 들면 뭐 대표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1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디어 문화센터 1층 라디오 녹음 부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된 질문하고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질문 이런 거를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그 이제 검사 받으신 분의 나이하고 학력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를 매겨요. 우선은 여기서 점수를 매기고 이제 네. 어쨌든 그 인지선별 검사를 해서 일단은 스크리닝이 한번 되는 게 그 어떻게 따지면 커다란 그물코예요. 여기가 되게 큰 그물코. 뭐 생선으로 따지면은 뭐 한 그 우럭이나 농어쯤 잡는 그물코를 한번 걸려서 거기에 걸린 다음에 이 정도 좀 의심이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손예진 주무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물어보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임에도 답변을 못 하실 때 그때 좀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치매 검사를 받는데 치매가 안 들고 싶다라면 제가 팁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산수가 있어요. 산수가 있으니까 아까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 거기에다 7을 더하면 몇이에요? 2031.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더하라 그런 숫자가 7을 더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빼라고 하면 또 예를 들면 100에서 7 빼면 얼마입니까? 그 93.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네. 그래? 네. 주로 되게 헷갈리는데. 거기서 또 7을 빼면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게 답이 참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숫자인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 선별 검사를 맨 처음에 이제 해요. 하고 난 다음부터.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 일반 닥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 대부분 뭐 노인병원에 계시다고 해도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의를 취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의사들은 누구나 뭐 무슨 질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별 받으신 분이 그 전문의로 받으신 선생님이 보시고 사인이 돼야만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계속해서 우리 그 보건소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송영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도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송영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제 처음 사업이었어요? 했고 그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 저희가 치유 농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관내 7개 이제 농장이 참여한 건데 이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농장의 뭐 원예나 아니면 농림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저희가 송연까지 이거를 해드리니까 대상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그 참여한 농장들도 어떻게 보면 좀 경제 활성화라고 해야 되죠? 예, 저희가 참여하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조기 발견 치매 고위험군 전수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만 75세가 되면은 이제 치매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올해 75세 이상이신 분이 저희가 11,000명 서천에 11,000명이신 분을 전체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5,200명 정도가 검사를 해가지고 268명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억의 사진관을 운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관내 이제 사진관 2개소에서 재능 기부로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하고 그 가족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사진관에 가셔서 예를 들면 뭐 장수 사진이나 아니면 가족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이제 촬영을 하시고서 저희가 이제 액자까지 전달해드리는. 그러면서 이게 추억의 사진관이라는 게 저희가 이걸 이제 홍보하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촬영을 하니까 이제 그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뭐 옷을 고르고 뭐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하고 이런 과정을 하시는 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 이제 또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그 어쨌든 이렇게 액자를 받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를 받으니까 또 가족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만족을 하셨고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왕래를 하지 않는 치매 어르신이 이제 대상이시고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견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치매 어르신하고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견인 분께서 치매 어르신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옆에서 챙겨주시는 거죠.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성년 의견인 그렇죠. 그 일종인데 거죠. 일종인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후견인에 대한 그런 조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정해주고 그렇죠.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가지고 이 혼자 계신 치매 어르신을 옆에서 이제 돌봐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업인데 이게 올해 저희가 서천에서 처음으로 이게 후견 심판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린 몇 분이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었어요. 우리 치매 이게 공공후견 사업이 왜냐면은 대상자 발굴도 어렵죠. 대상자가 일단 우선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관리가 돌봄이 안 되는 분. 네,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교류가 안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가족분께 연락해서 이런 후견인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족분이 하실 수 있는 권한 이거를 각서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단계에서 자꾸 이제 미끄러지니까 이게 아예 이렇게 연결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공후견 사업으로 해서 치매 어르신과 후견인이 이번에 매칭이 됐어요. 네.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말할 상대도 없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제일 요주의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웃이나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후견인을 한 분을 연결해드림으로써 건강 관리도 하고 이제 혹시 뭐 생활하시는데 뭐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돌봐드릴 수 있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치매 고위험군이 이제 75세 이상이 이제 기록 그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행복밥차를 그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사랑의 밥. 네, 사랑의 밥차. 그걸 연계를 해서 전수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저희 이제 보통 사업을 할 때 저희 치매 관리팀이 이렇게 치매로만 관련해서 이제 마을을 나갔었는데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가면은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더 효율성도 높고 효과도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때 저희 이제 치매 관리팀에서 나가서 인지선별 검사도 해드리고 치매에 관련된 정보도 드리고 그에 대한 뭐 예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협업 모델로 해서 하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 네, 저희, 고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고 저희 이제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이때는 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더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더 검사도 할 수 있고 네,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치매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서천경찰서에서 치매 실종자를 그 신고를 받고 그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분 사시는 집 근처에 배수로에 물이 차 있는데 그 배수로에 빠져서 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랬다는데 이 배회 감지기 이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급 대상자가 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된 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돼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제가 든 생각보다도 그 일본에서는 이 치매 환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버스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손 들고 타다 보면 여기 장항에서 뭐 서면 가는 차를 탄다거나 그러면 서면에서 발견도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 정류장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이분들이 이 실종자들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 뭐 내년에 뭐 특별히 뭐 그 추가적으로 뭐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들 그런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저희 그런 것들 좀 한번 내년도 치매 사업이 공공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점이 10월 말 시점이고 그렇지. 올해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종결 짓는 그런 시점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벌써 다 했을 텐데. 공공에서 사업 계획을 뭐 너무 주관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앙에 있는 중앙과도 어떤 지침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기 지역 현장에 맞는 또 시스템에 맞춰서 또 치매 예방 계획도 세워야 되시기 때문에 아마 머리들이 좀 아프시겠지만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2024년이. 네. 그때 아마 좀 탁월한 계획들을 좀 세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해서 잘 되고 뭐 효과가 있었던 거는 계속 가고 그렇죠.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그동안 내년에는 한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뭐 인식 개선하고 아니면 뭐 치매에 대한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뭐 치매 예방법 그리고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혹시 건강을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혹시 우리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기억을 뭐 깜빡깜빡 하시진 않는지 뭐 잊어버리시든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치매 홍보 계획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 계획 세우시다 보면 중장년층이면은 저희 또래 아니에요? 중장년이면 청년이 45세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서천 청년 아니에요? 45세면? 그죠? 중장년 대상이면은 뭐 저희 또래가 어쨌든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치매의 위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어찌됐든 치매에 걸리신 분을 제한 분들은 또 치매에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을 부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준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잘 살펴보는 제가 어제도 이걸 어떻게 따지면 대동소이합니다만 제가 어제는 이제 서천군보건소에 자살 그 운영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세 가지 3기를 잘해라. 보고 듣고 말하기 세 가지를 잘해라. 일단은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좀 관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든지 처치라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도록 말을 좀 계속 시켜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깜빡깜빡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따지면 촉이 단초거든요. 사람들이 깜빡깜빡 나 야 까먹었다 나 그러면은 이게 건망증 예전에는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치매 올라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치매가 올려나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입에 쉽게들 달고 계시거든요. 근데 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가족들하고 외식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전에 갔던데 거기 어디냐고 생각나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어디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내 기억 안 난다 소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일단은 치매의 초기는 가장 최근의 기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간 식당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다라고 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 말 그대로 어제일 그제일처럼 가장 최근의 한 기억부터가 두세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머리가 나쁘셔서 그래요?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관심이 없으셔서 기억에 확 되지 않았던 거고 거기에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나 보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의심을 좀 많이 받아요. 뇌에 무슨 영양제인가 뭐 있대요. 그거 먹으라고 하고 그것도 네, 사실 일단은 치매 예방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인데 B 중에서 비타민 B12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B12 비타민 B군 중에 12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음식물로 섭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산치아민 계열의 약인데 요 약을 별도로 드시는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나 알코올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습관을 좀 바꿔주시면 좋다. 술을 먹을 때는 웬만하면 필링 끊지 않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은 웬만하면 72시간의 텀을 두고 먹어달라. 72시간 다.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제 아세탈데히드 알코올이 들어와서 이게 아세탈데히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간에서 분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미니멈 시간이 72시간이에요. 72시간 동안은 간이 3일 전에 먹은 술을 아직도 알코올을 분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또 술을 넣어버리면 간이 부하가 걸립니다. 매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알코올성 치매가 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그래도 실내에서 금연들을 안 하시는데 술을 드시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밖에 나가서 왜 술 먹다 말고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태고 오시는데 이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술을 드시면서 이 흡연을 하시면 우리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를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산소를 방해를 해서 간이 그 해독을 하는데 되게 더디게 해독을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72시간은 좀 텀을 달라. 그리고 웬만하면 담배를 술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펴도 중간중간에 담배 흡연을 하면서 술을 먹지 말아달라. 그리고 웬만하면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시면서 같이 음주를 해달라. 술만 마시는 사람들. 어디서? 아, 술 먹으면서요? 안주. 근데 그분들은 두 가지죠. 치매에 걸리거나 조만간 저희 병원에 오거나. 아 그래요? 아니, 저희 병원은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이니까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대다로 알코올 중독자분들 상담을 해보면 나는 술 먹을 때 안주 안 먹어. 나는 술 먹을 때 밥 안 먹어.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알코올 중독의 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이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를 걸리신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죠? 예방 어떻게 하면 무슨 예방? 아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법은 지금 뭐 범용적이고 공식적이고 공공적인 방법들 너무 많죠. 일단 첫 번째 운동을 해라. 운동 부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갈 게 15% 정도 높아져요. 운동 부족이. 그래서 운동을 적절한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하면 일단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거든요. 그 운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뇌에 신선한 그 산소를 공급해 주다 보면 퇴행성 뇌질환을 좀 늦추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알츠하이머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걸릴 확률을 약 한 30%까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체 치매를 통틀어서 이 30% 이상의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정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운동은 어떤 운동? 운동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그러니까 뇌에 신선한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뭐 근력 운동도 뭐 필요하다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 걷기, 그리고 뭐 달리기, 조깅. 요즘 조깅 붐 부더라고요. 러닝 붐이. 예. 무슨 느린 뭐 그 거의 반만 떼면서 이렇게 걷는 뭐 그 경보요? 아니 마라톤 비슷한 게 뭐 있나 보던데. 뭐 TV에서도 그게 나오던데. 뭐죠? 그건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산소를 요하는 산소 운동을 좀 운동을 많이 좀 해주시면 많이 해라.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만연되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 중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런가 싶겠지만 지금 상당히 우울증들에 대해서 위험 사인들이 좀 오고 있어요.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약 1.5배를 1.5에서 1.7배 정도를 이제 높이는 걸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 싶으면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가셔서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 되면 약물 치료라도 하시면 되는데 이 뭐 우울증 약이 먹어서 정신질환이 오는 게 아니고 무드가 깔아져 있는 상태를 무드를 조금 올려주는 약이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활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좀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라.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주 일단 처음부터 저용량의 약물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해라. 우울증은 치료가 돼요. 만성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잘 잡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항상 하는 게 뭐 웬만하면 술, 금연, 금주. 일상생활로. 금연, 금주는 정말
술 드시고 담배 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실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예, 머리가 열릴 정도 아니면 뇌진탕을 심하게 걸린다든지 머리가 이제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뭐 이렇게 해서 뇌에 손상을 주게 되면 예,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맞죠. 정기적으로. 네.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검기를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 참여를 꼭 하시고 내가 조금 이상이 있어 보인다라면 참지 마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부담금 정말 그 조금 내면서도 웬만한 거 미리 사전에 검진해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식사 아까도 비타민 B12라는 그 비타민이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섭취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이게 탄수화물 계통에서 나오는 비타민인데요. 요즘 우리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밤? 밥 먹어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예전에는 비타민 B12는 예전에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그렇게 뭐 결핍이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 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밥을 안 먹고 맨 풀하고 고기만 드시는 성인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신다, 뭐 건강에 나쁘다, 뭐 당뇨가 어쩌다. 엄청난 홍수 때문에 밥하고 이제 이런 탄수화물들을 좀 멀리 하시다 보니까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좀 결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B12가 이 치매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60 넘어서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밥을 좀 많이 먹어놓으면 괜찮겠네요. 쌀값도 안정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사회활동을 좀 왕성하게 좀 하시고 아까 말씀 65세 이상이시면은 지금 어르신들 중에 제일 제가 이제 부러운 게 사회봉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 뭐 그걸 노인 일자리 참여해서 뭐 한 달에 얼마를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뭐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뭐 한전하고 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동호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좀 가져가시면 훨씬 치매 예방에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층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여쭤보고 같이 이렇게 자꾸 사회에 내보내서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장년층 자제분들이 해야 될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뭐 안부 전화해서 혹시 이상 있으신지도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이시면 매년 이제 검사를 하시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도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하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버이날이다 아니면 추석이나 설 이때 명절 때쯤에서는 이제 부모님 치매 검사하셨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라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치매에 대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두 분이 그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해서 방송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 서천군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해서 이제 지금 주무관으로 근무하신 우리 손 주무관님과 거기 팀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팀원이 오늘 3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총 14명입니다. 그러니까 14분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시면 어떤 그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 배정된 인원들을 보시면 18분이 배정됐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계시는 거라고 보셔요. 저희가 그 14분이 이제
안심센터에서 근무도 하시지만 이제 각자 지역이 맡아져 있어요. 뭐 장항읍에 이렇게 맡은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직원분들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제 치매 어르신도 관리하고 또 검진 그리고 예방 뭐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다 두루두루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자꾸 칭찬하는 게 이게 집안에서 자식들도 못하는 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자식들도 못하는 걸 국가가 해준다는 부분이고 정말 자식들도 못하는 걸 국가의 그 위임을 받아서 각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이야, 전 팀장이야,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항상 이 치매안심센터는 칭찬을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뒷받침 받으면서 예산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막 받아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 예방 또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치매 검진 그리고 또 예방 관리 그리고 치매를 진단 받으셨어도 내가 뭐 치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우울해하거나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치매 관리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점점 의학적인 부분은 발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그 치매의 가장 큰 이제 어떤 뇌 질환이죠. 어떻게 보면 뇌의 퇴행성 질환이 됐던 아니면 급성 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솔직히 제일 살리기 힘든 세포가 뇌세포인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재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약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기대를 갖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벌써 뭐 별약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출시한 약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불치병이라 생각했다는 비만 치료제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이고비라고 하는. 네, 벌써 들어왔습니다. 이 그 비만 치료제의 그 효과를 뭐 단시간에 보진 않지만 그거는 일상적으로 식사도 하시면서 그 약을 이제 맞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뭐 15%에서 뭐 많게는 20%까지도 이렇게 감량이 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처럼 진짜 우리가 치매도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였다고 생각하는 약물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치매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병원이나 의학 부분에서 이제 볼 때를 바라보는 치매는 항상 그렇죠. 미리 모든 질환 질병들은 그렇습니다. 발병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손혜진 주무관님 말씀하셨던 진짜 몇 가지 안 되는 것만 상시적으로 지켜줘도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방이 그 어떤 치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그 말씀 두 번 말씀드리면서 술을 그 3일 걸러서 이렇게 먹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거 먼저 72시간. 그거 먼저 좀 그 지키는 것이 치매로부터 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술을 72시간 만에 드시면은 치매 예방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후에 궁극적인 치료 예방법이고 첫 번째는 간이 쌩쌩해지고 간 질환 안 생기고 그죠? 자전거를 타서 그런가 그저 술을 먹어도 그냥 잘 받아가지고 그거 안 더 돼요. 먹게 되더라고. 자전거 타서 다른 신체 기능을 왕성하게 해놓고 왜 술을 드셔서 그걸 망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치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싸워서 이겨낼 극복해야 될 숙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 또 이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